2021 중국 갑조리그 5라운드 하이라이트로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홍성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까지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한국 선수 7명이 전 경기를 출전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5라운드는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한국 선수들이 정말 잘해줬는데 이번 라운드에서 한국 선수들이 처음으로 위기를 맞았어요. 자, 김지덕 선수는 승전보를 전해줬는데요. 저희가 박정환 구단의 바둑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오천이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이제는 대곡장이 굉장히 한산해졌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던 선수가 있었죠. 네, 지금 이동훈 선수 홀로 대국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6명의 선수는 이미 대국을 마친 상황이고요. 이동훈 선수 홀로 대곡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 5라운드에서는 자오천이 8단을 만났습니다. 두 선수 상대 전적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3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1패를 아는 그 무대가 상당히 좀 뼈저리게 아팠어요. 네, 그렇죠. 그냥 보통 세계대회도 아니고 이제 4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는 세계대회였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가 그 1패가 좀 타격이 컸죠. 그렇습니다. 자오천이 선수 중국 랭킹 23위에 올라 있는 선수입니다. 두 선수 마지막 대결은 지난 2020 시즌 중국 갑조리그였습니다. 2017년에 2차례 그리고 2020년에 2차례 각각 대결을 펼친 바 있고요. 꽤 최근의 대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기사는 세계대회, 그러니까 공식적인 경기는 오랜만에 치르지만 평소에 인터넷 대국을 자주 둡니다. 그러니까 두 기사가 대국을 하는 것 저는 많이 관전을 했고요. 네. 거기서도 물론 박정환 선수가 좀 더 승리를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자오천이 선수도 종종 박정환 선수를 꺾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오천이 선수도 만만치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 박정환 구단 좌선기 2칸 9침으로 오늘 포진을 짜 나갑니다. 일단 백이 3-3 포석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제 우상귀에 3-3 들어가는 이 정석을 선택을 했을 때 충머리 관계나 여러 가지 배석이 화점보다는 흑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백도 3-3을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굳히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박정환 선수가 여기를 나리자로 굳혔을 때는 다음에 언제든지 이쪽을 붙이는 수를 노려보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초반부터 굳힘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좌기 쪽 이 3-3 배석이 조금 독특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예전 같으면은 3-3을 두면 좀 신기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3-3을 두는 기사가 워낙 많아서요. 3-3을 뒀을 때는 일단 상대에게 귀를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네. 네, 하지만 3-3을 뒀을 때는 모양을 키울 때, 여기 이쪽을 키울 때 눌러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모양을 중앙 쪽을 중시하기는 3-3을 둔 이상 쉽지는 않습니다.
와, 저는 이런 포석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 오창원 구단 기보집 이런 데서 좀 본 듯한 지금 바둑이 두어지고 있고요. 흔히 저희가 그 일본 바둑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그런 바둑을 뒀는데 현대에서도 그게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포석이 기초적으로는 좀 완성이 됐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네. 정말 대단한 거죠. 확실히 바둑에 있어서 이 패러다임도 계속해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초반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수목에서의 마늘모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한때는 좀 발이 느리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또 그 시기를 지나면서 최근에는 정말 많이 쓰이죠. 네, 최근에 이렇게 소목에 걸치면은 이렇게 입구자로 받는 진행, 그러니까 이 진행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근데 네. 여기서 한 번 더 흙이 뭐 두 칸을 벌린다든지 다른 벌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입구자를 두는 진행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최근에는 포석이 뭐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게다가 또 포석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좀 공부를 게을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계속해서 AI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AI가 추천을 하지 않는 수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파고들다 보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수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죠. 자, 박정환 구단의 이 벌림에 대해서 천천히 구단이 어깨를 짚어갔습니다. 지금 흙이 이 교환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좀 악수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박정환 선수는 여기를 넘고 100 이런 데를 침입을 했을 때 밀고 나서 끊고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이 교환이 좀 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한 칸 뛰는 교환을 했습니다. 지금 어깨 짚는 수는 그냥 단순히 모양을 삭감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베개 속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침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수를 치면은 축인데 지금 이 어깨 짚음으로 인해서 축머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딱 충머리 성립이 되겠습니다. 좀 애매한 자리인데요. 그러게요. 보통은 우변 쪽을 향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자리나 아니면 그 옆에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죠. 그런데 여기까지 뒀다는 것은 백기 다가서면은 이 우하 쪽에서 뭔가 수단이 있을 때 흙이 둘 수 있거든요. 여기를 붙이고 끊는 게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백의 어깨짚음이 충머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쵸. 전 이게 궁금했어요. 네, 궁금하죠.
하긴 이전 선수가 이 충머리를 견제하는 데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오천이 선수가 이 수를 두어갈 때 또 과연 어떤 진행이 만들어질지 궁금합니다. 지금 치받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백이 일단 이곳을 받아줬는데, 그러니까 백도 여기를 넘어가면서 반발하는 수단이 있었거든요. 넘는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밀어 올려서. 일단 백도 크게 불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일단 받는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흑은 여기를 치받는 교환을 한 것은 백이 이쪽을 나와서 끊게 되면은 뭐 이런 데를 이어야 되는데 한 점을 잡았을 때 이 교환이 없으면 단수 치고 나서 더 이상의 교환이 없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치받는 교환으로 인해서 지금은 여기까지 다 굴복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도 지금 젖히는 수를 선택하기 이전에 이 치받는 교환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이제 흑도를 잡는 것이 아니라 끊고 나서 이제 가볍게 처리를 하고 있죠. 장문으로 101점을 잡아두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우아기 쪽을 붙여갔습니다. 네, 장문으로 잡는 것은 이게 발이 느려요. 그리고 한 점을 잡는 것 자체가 집으로도 또 크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백이 먼저 뭐 우상 쪽이나 우변 쪽에 백돌이 먼저 온다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백이 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도 붙이는 수를 통해서 한 점을 효율적으로 잡고자 지금 좀 더 적극적인 수법을 선택을 합니다. 자오천이 선수도 지금처럼 늘어서 받았다는 것은 막는 것은 끊겨서 이것이 좀 강력하다라고 역시 보고 있는 건가요? 네, 막았을 때 끊으면은 그러니까 백이 다른 쪽을 두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고요.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막는 수가 있거든요. 한 점을 끊어 잡으면은 물론 귀 쪽은 실리를 빼앗기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고 중앙 쪽에 날일자로 한 점을 제압을 한다면은 이거는 흑이 얻는 것보다는 이 중앙 쪽의 두터움이 지금은 좀 더 돋보이고요. 이렇게 뒀더라면 일단 자오천이 선수가 귀 쪽에 실리는 깔끔하게 지켜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여기나 이 중앙 쪽 여러 가지 활용 수단이 남았습니다. 역시 단순하게 잡아두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지키는 쪽을 선택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흑도 최대한 직접적으로 한 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한 점을 효율적으로 잡는 쪽으로 계속해서 행마를 하고 있고요. 접전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박정환 선수가 강수를 들고 나왔어요. 우선은 좀 약점이 많아 보이기도 해요. 네, 이것은 여기를 늘어서 그러니까 끊는 것이 나왔을 때 얼핏 보면은 단수치고 막아서 흑이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래쪽을 밀고요. 한 번 더 밀고 이쪽을 젖혀서 받는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백돌이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늘어서 버티겠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 전투 자체가 일단 백도 중앙 쪽에 돌이 끊겨 있긴 하지만 백 두 점은 좀 가볍게 처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백이 편해 보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프도 좀 백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백으로서 끊어가는 수는 성립이 되지 않았고요. 위쪽에서 밀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선수의 좀 평소 스타일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 이 두 기사는 스타일이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뭐 전체적인 성적이 박정환 선수가 좀 더 좋은 것은 그러니까 자우천이 선수보다 박정환 선수가 좀 더 수익기나 계산적인 부분이 정교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근데 이 두 기사가 만났을 때는 뭐 승부가 이제 박정환 선수가 좀 더 가져가긴 하지만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되는 게 이 두 기사 모두 좀 기풍이 비슷하기 때문에 쉽사리 좀 승부가 나는 편은 아닙니다. 자우천이 선수도 끈질기군요. 네, 그렇죠. 이 선수도 전투보다는 좀 계산적인 바둑을 잘 두고요. 응시배에서 자우천이 선수가 박정환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갈 때 그때 그런 계산적인 부분이 좀 빛을 발했죠. 중앙을 지켜두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흙 쪽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이 중앙 쪽의 돌이 어찌 보면 요석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뭐 좌변도 그렇고 우하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백돌은 튼튼하게 다 집이 나 있기 때문에 이 백돌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뭐 우변 쪽이나 상변 쪽 흙 모양을 삭감을 한다든지 백 모양을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충분히 지금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위쪽에서 붙였고요. 좀 일명 기대기 작전이라고 할까요? 안쪽에서 젖힐 수가 있어요? 글쎄요. 박정환 선수도 지금 이 젖혀가는 수를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흙이 붙여갔다는 건 이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 될 텐데요. 계속해서 박정환 선수는 급소자리를 찔러 갑니다. 우선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정말 이게 좀 신기한 것이 지금 AI는 이쪽을 늘어서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분적인 형태만 놓고 본다면 치받아서 이 두 점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백이 이상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냥 단수치고 쉽게 이쪽을 막아서 정리를 하면은 이게 바둑이 백이 좋아요. 요석 아닌가요? 당연히 요석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도 중앙 쪽에 백돌이 좀 크게 잡힌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변 쪽에 정리가 깔끔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충분히 둘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또 이러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중앙을 단수 치고 나가는 선택입니다. 정말 중앙 백도를 살리려고 하다가는 우변의 101점을 좀 피해를 볼 수 있겠어요. 네, 좀 판을 넓게 봐야 되는데 실전에서 이런 돌들이 잡힌다면 요석이 잡히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앞서 보여주신 참고도와 비교를 한다면 완전히 반대의 상황입니다. 백은 중앙도를 살리면서 오히려 흑도를 좀 제압을 해뒀고요. 반대로 흑은 우변의 101점을 제압하면서 좀 형태를 갖췄습니다. 백이 이 돌을 버렸다면 형세가 백이 좋은데 살렸더니 흑이 좋아졌어요. 네, 그만큼 이 중앙 쪽과 흑돌을 잡는 것, 그러니까 이쪽의 차이는 한 20집 정도, 20에서 25집 정도의 느낌인데 백이 아까는 우변 쪽에 집을 만들 수 있었던 자리가 지금은 흑이 먼저 선점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변 쪽도 그렇고 이 상변 일대 모양에 지금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의 가치를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바둑에서 자오천이 선수가 어깨 짚음을 한 몇 번 정도 둘까요? 이미 한 3번 둔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트렌드가 어깨 짚는 거긴 합니다만 유독 이 대국에서는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네요. 최근 바둑을 보면은 뭐 어깨를 짚는 것과 그 다음에 상대 모양에서 붙여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느 타이밍에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바둑에 큰 역할을 하는데 그 타이밍을 잡는 게 뭐 최근에는 거의 실력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타이밍이 어렵죠. 어디서 봤다고 아무 때나 붙이다가는 뭐 오히려 돌들이 잡히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 타이밍을 잡는 것이 항상 중요하죠. 지금 자오천이 선수의 어깨 짚음은 타이밍이 좀 적절했을까요? 네, 지금 어깨 짚는 선택은 뭐 크게 퍼센테이지적으로 차이가 나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자주 두어지는 수법이기 때문에 좋은 수법이죠. 일단 백도 여기를 그냥 붙이기에는 흑도 미는 자세가 좋아요. 하지만 그래도 버리기는 좀 크다는 판단이었을까요? 자오천이 선수 붙여갑니다. 흑이 당장 끼워서 차단은 쉽지가 않은 건가요? 지금 끼우는 선택을 하죠. 네, 지금 여기서는 백도 이쪽을 하나 붙이고요. 흑이 한 점을 때려내면은 씌워서 그러니까 최대한 돌들이 연결이 되게끔 행마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냥 두는 것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오히려 붙이지 않았어야 했을까요? 네, 그냥 두는 게 만약에 성립이 됐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그냥
그냥 중앙 쪽을 씌우는 게 훨씬 좋은 자리고요. 이렇게 되면 흑이 한 점을 때려내고 백도 중앙을 씌우는, 백도 뭐 연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흑도 자연스럽게 뭐 우변 쪽이나 집을 짓는 데까지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어느 정도 자신의 것을 얻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강수입니다. 이건 좀 화를 내보고 싶은데요. 네, 그렇죠. 이거는 흑이 넘어가는 것이 싫었다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이거는 일단 이런 데를 늘기만 하더라도 백돌이 양분이 됐기 때문에 막으면은 끊어서 여기를 끊는 자리가 선수라서 백이 뭔가를 해볼 수가 없어요. 자, 박정환 선수도 반발합니다. 지금 자오천이 선수가 상대가 강한 자리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가 지금은 어느 정도 승기를 잡은 느낌이고요. 주도권이 확실히 흑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막아서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행마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거는 흑의 흐름이 너무 좋아요. 흑은 계속해서 백을 추궁해 갑니다. 수순을 이어갈수록 그래프의 차이도 격차를 점점 벌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백이 이렇게 막는 수가 성립이 된다면은 이거면은 좀 백도 둘만 할 것 같아요. 근데 흑이 이쪽을 하나 끊고요. 이을 때 단수를 쳐서 살려버리면은 이 백돌 전체가 위험하죠. 물론 살기는 삽니다. 여기 뭐 돌려치는 자리를 선수 교환을 하고 여기 하나 맞고요. 이렇게 한 집을 내면은 파워를 하더라도 여기를 밀었을 때 흑이 여기까지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살기는 살아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흑이 이런 데를 먼저 단수를 쳐버리면은 여기는 언제든지 좀 신경이 쓰이는 것이 이쪽에 돌이 오면은 이제는 잡으러 가는 게 또 성립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를 막는 게 성립이 안 된다면은 우변 쪽에 백돌이 뭐 어떻게든 탈출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상변일 때가 모두 집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역시 막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을 돌파하는 기분 좋은 흐름이어야 하는데 돌파를 하면 할수록 또 우상 쪽의 흑진영은 굳어지고 있습니다. 네, 상변 쪽에 어깨를 짚는 수가 뭐 좋은 수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고스란히 흑집이 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백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이 단수 치는 자리가 백이 있는 자리를 노려볼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그냥 여기 단수 치고 끊어버리면은 이을 수가 없죠. 백돌이 잡혀 있는 만큼 이 한 점이 깔끔하게 제압이 되는 순간 중앙 쪽의 발언권도 백이 돌파는 했지만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정말 이 부근의 전투에서 백이 얻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상 일대 흑집이
열, 스물, 서른, 서른여섯. 그냥 이렇게 집이 나도 36집이 우상 쪽에 집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플러스 알파. 반면에 뭐 100은 처음에 이곳은 한 10집에 12집 정도는 좀 볼 수 있었던 형태인데 여기 조금 늘었거든요. 그것 이외에는 정말 얻은 것이 없네요. 네, 지금 흐름이 완전히 흑 쪽으로 넘어갔죠. 박정환 선수가 초반 전투에서부터 확실하게 득점을 했습니다. 이제 자우천이 선수가 이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좀 전단을 구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좌상기로 전장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가 우세를 확립한 이후에는 결코 상대에게 쉽게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박정환 선수만큼 후반 마무리를 잘하는 기사도 없죠. 과연 자오천이 선수가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 한국 선수들이 어떤 선수와 만나는지 우리 선수들의 대진을 좀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5라운드에서는 이 중국 선수 간의 대결 눈에 띄는 오더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랭킹 1위 커제 선수와 중국 랭킹 2위죠. 양딩신 선수의 대결이 또 성사가 돼서 꽤 눈길을 끌었는데요. 양딩신 선수가 승리를 거둔 것 같아요. 아, 네. 아까 봤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딱 5대5 승부, 팽팽한 승부였는데 양딩신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으면 그러니까 원래는 좀 구주아우 선수에게 양딩신 선수가 공동 2위였는데 그냥 단독 2위 자리를 내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지금 커제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다면은 다시 한번 좀 2위 자리를 놓고 커제 선수도 좀 랭킹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1위 자리를 놓칠 수도 있고 최근에 중국 랭킹에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랭킹 1위와 2위 간의 격차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정말 압도적인 차이였는데 커제 선수도 점수가 하락을 하면서 다른 선수들이 또 상승을 했죠. 지금 박정환 선수는 좌상 일대를 잡으러 가는 선택을 했어요. 이게 부분적으로는 여기를 붙였을 때 100이 이렇게 두면 귀 쪽은 살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아예 의미가 없다 정도의 느낌이 들기 네. 때문에 이건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고 일단 뭐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데를 밀어서 버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버려야 돼요. 흑은 끝까지 잡으러 갈까요? 일단 뭐 계속해서 잡으러 가는 수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물론 100이 살려고만 한다면 살 수는 있지만 그 사는 과정에서 두는 수들이 모두 다 악수가 되기 때문에 아까 2점을 버리면서 사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사발만 본다면 계속 추궁하네요. 네, 100은 이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이런 데를 끊어가서 이게 얼핏 보면은 10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를 먹여치고 그냥 두 점을 단수를 쳐버리면은 여기가 때려내는 게 선수면은 백이 두 수, 흑이 세 수죠. 여기를 먼저 교환을 하는 것은 흑이 잡으러 갔을 때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쪽 부근에서 뭔가 뭐 이런 데를 둔다든지 이런데 뭔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프는 꽤 일방적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전희 선수 끊어갔어요? 네, 끊어가는 것은 이제 단수를 치면은 여기를 나오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쪽을 둬서 네, 이런 식으로 살겠다. 지금 잡으러 가는 것은 좀 다른 것이 이렇게 되고 이으면은 나왔을 때 단수 치고 똑같이 먹여치고 단수를 치면은 백이 두수 흑이 세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를 맞게 되면은 흑이 이쪽을 들어가는 게 자충이 되기 때문에 이건 흑이 안 되죠. 흑이 단수 칠 때 백이 한 점을 살릴 수는 없는 자리인가요? 네, 지금 이곳은 단수 칠 때 나오면은 단수를 치고요. 네. 나오면 이쪽을 단수 치면 늘어서 이거는 백이 흑돌을 잡을 수 있는데 이 반대편으로 단수를 쳐버리면은 이거는 백돌이 잡히죠. 축이 되는 건가요? 네, 다 알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또 실수를 하기 쉬운 자리 아닙니까? 네, 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긴 합니다.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진행 자체가 좌상 쪽의 흙집을 부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가 두터워지면은 이 우변일 때 백돌이 아직 못 살아 있거든요. 여기를 뭐 돌파를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돌들을 투자를 했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네. 억울하죠. 지금 흑의 입장에서 좀 바둑을 본다면 두텁고요. 또 집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집으로도 충분합니다. 좌변에 한 점을 제압을 하면서 그곳에서 흙집이 한 10집. 이 두터운 쪽까지 계산을 한다면 거의 뭐 한 15집 정도 집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집으로도 충분하죠.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좀 걱정 없는 바둑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박종환 선수 좌귀 쪽에 하나 찔러두는 것만 교환을 해뒀네요. 네, 이것은 여기를 백이 찌르고 귀 쪽을 잡았을 때요. 이 느는 자리를 깔끔하게 선수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환이 뭐 언제든지 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백이 나와서 끊은 다음에 그때 찌르면 막는 것이 아니라 백은 빈삼각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찌르고 단수 치고 이곳을 받는 것이 단수 치고 이런 데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찌르더라도 가능하고요. 뭐 바로 흑돌이 잡히죠. 그러니까 이 돌이 잡혔을 때는 이 찌르는 교환이 득이에요. 네. 조금 더 확실히 하는 정교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흙은 어떤 자리로 좀 눈을 돌려보면 좋을까요? 흑의 입장에서 좀 커 보이는 자리는 일단 중앙 쪽을 끊어가는 것도 사실 커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을 먼저 끊더라도 백이 받아야 된다면 이 교환 자체로 또 흑이 득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백이 끊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이 되면은 이게 흑이 백도를 잡으러 가는 것도 또 노려볼 수가 있어요. 밀더라도 호구를 치면은 여기를 두면은 치중을 가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를 늘어서 백돌이 사는 형태가 되는데 이 붙이는 수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은 한 칸을 띄는 것은 찌르고 이 단수 자리가 또 선수라서 이거는 끊기게 되면은 흑돌이 잡히죠. 하지만 네. 여기를 늘고 나서 이 붙이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이 백돌을 잡으러 가는 것도 생깁니다. 그쪽 선수 교환에 따라서 사활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는 중앙을 끊어갔네요. 네, 지금은 형세가 흙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돌을 잡으러 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안전하게 집으로 풀어나가고 있고요. 네, 크게 무리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막상 집이 나면 또 큽니다. 뭐 10집, 15, 한 20집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끊어 잡는 것도 집으로는 13집에 뭐 플러스 알파 한 15집 정도는 여기도 될 것 같아요. 전희 선수가 중앙을 좀 깎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 집으로 지어줘서는 좀 승산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중앙 쪽에 다 집이 난다면은 백이 여기를 그러니까 우변 쪽을 끊어 잡은 걸로는 중앙 쪽을 먼저 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중앙 쪽에 집이 지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사우천희 선수도 고스란히 다 내어주면은 이길 수가 없죠. 박정환 선수가 과연 뒤쪽에서 받아둘지 아니면 조금 더 화를 내볼지 역시 뒤쪽에서 받아두나요? 네, 일단 받았는데요. 백이 젖혔을 때 늘어서 받는다면 이것은 완벽하게 뒤에서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호구 쳐서 반발하는 것도 사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백돌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의 순간입니다. 받을까요? 아니면 반발할까요? 참 애매하네요. 흙이 받더라도 충분할 것 같은데 반발을 해도 될 것 같고. 이럴 때가 어려워요. 실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숨도 안 쉬고 봤습니다. 그런가요? 박정환 선수 반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기를 하는 것보다는 개가를 하는 게 더 편하죠. 근데 개가를 했을 때 뭐 대략 한 10집 정도 차이다. 이러면은 또 반발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생각보다 차이가 크진 않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지금은 10집 그 이상의 차이였던 거군요. 네, 그렇죠. 집이 중앙 쪽에서 꽤 나고 있기 때문에 뭐 집을 짓더라도 거의 뭐 한 15집 정도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하지만 박정환 선수는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수로 인해서 백이 안쪽에서 사는 수단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박정원 선수의 생각은 이 중앙 쪽을 선수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곳을 끊어 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좀 변수는 있어요. 백도 단수를 치고 이은 다음에 입구자를 두고 이런 식으로 수상전을 한다면은 이 수상전 자체는 백이 할만하거든요. 흙이 잡힌 건가요? 네, 부분적으로는 흙이 잡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박정환 선수 중앙 쪽에 끊는 자리는 노려보고 있을 텐데요. 근데 아직 좀 불안한 부분이, 그러니까 불안한 요소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은 타이밍에, 그러니까 백이 호구 치는 자리를 뭐 당연히 선수 교환을 한다면, 이렇게 교환을 한다면은 뭐 이거는 깔끔하죠. 이건 서로 깔끔한데 백은 좀 더 욕심이 날 거예요. 뭐 이런 데를 있는 자리로 선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쪽을 찌르고 끊게 되면은 이거는 뒷맛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선수하면은 좀 더 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도 이곳의 교환은 뭐 최대한 아껴 두겠죠. 선수 교환 이후에 박정원 선수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까요? 지금 끊는 수를 결행을 했습니다. 뒷맛이 살짝 신경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말을 한다면 흙이 형세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의 생각은 여기를 단수를 치고 잇고 좌변 쪽에서 백이 수를 내자고 할 수는 있는데 이 찝는 자리가 강력하다. 지금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찝으면은 여기를 단수를 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나오면은 이렇게 돌파하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이쪽 부근에 흑돌이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으면은 이런 식으로 중앙 쪽을 또 교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 이렇게 선수가 된다라고 보면은 여기를 끊었을 때 이 백돌 전체가 다 걸리죠.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는 지금 여기를 찝는 수가 그러니까 성립이 된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중앙 쪽을 결행을 한 거죠. 우변에서부터 뻗어나온 이 백 대마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점을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것이 된다면은 그냥 뭐 여기서 승부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앙 쪽에 한 점은 백이 호구 치는 교환을 언제든지 할 수는 있었는데 그것을 생략을 하다가 잡힌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역끝내기로 뭐 10집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흙도 완벽하게 사활을 보강합니다. 백도 부분적으로 가장 큰 자리는 여기를 나와서 끊어 잡는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가 가장 큰데요. 근데 이 정도로는 승부의 균형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백도 마지막으로 좌변 일대에서 좀 승부수를 띄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대로 무난하게 마무리된다면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가 가리키는 저 정도의 차이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자리 건드려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보는 거죠. 이 부분에서 수를 내지 못한다면 자오천이 선수 더는 희망이 없겠습니다. 자, 끊었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데를 먼저 다 교환을 하고요. 이렇게 두면은 맞고, 백이 뭐 이쪽을 받으면은 그때 찝더라도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흑도 여기를 먼저 찝고 나서 중앙을 추궁을 한다면은 어차피 똑같이 진행이 되면은 이곳을 늘었을 때 이 단수 치는 교환은 당연히 백이 악수가 되기 때문에 흑은 이곳의 교환을 생략하고 먼저 찝는 게 성립이 된다면은 당연히 먼저 찝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 조금 더 완벽하게 수순을 만들어 갑니다. 변화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백이 더는 좀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막지 않고 바로 찝어가네요. 네, 정확합니다. 박정환 구단 마지막까지 재치 있는 수순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장식합니다. 박정환 선수 오늘 이 자오천이 선수를 상대로 완승을 거둔 것 같아요. 5라운드까지 오전 전승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 오늘 자오천이 팔단을 상대로 아주 완벽한 내용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이 한 번의 전투에서 승기를 잡았고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박정환 선수가 오늘 제대로 보여줬고요. 정말 박정환 선수 이번 중국리그는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5라운드에도 한국 선수 7명이 전원 출전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좀 결과가 아쉽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또 김지석 선수가 승전보를 전해줬는데요. 오늘 결과 좀 어떨까요? 일단 한국 선수 전승자 중에 2명이 계속해서 전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전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해 봅니다. 네, 자 오늘 5라운드는 여기서 마치고요. 6라운드는 오는 6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지 해설위원, 캐스터 류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